남편의 정자와 그 부인의 그 난자하고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자궁이 좋지가 못해서 이제 출산을 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른 대리모의 자궁을 빌린 거죠. 과연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오늘은 이제 친족에 관한 부분을 한 콘텐츠로 잡아봤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이제 대리모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대리모 계약 자체가 한국법에서 법률상 그 민법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선량한 사회풍속에 위반되는 행위,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속건남용을 좀 인정한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하나 이제 좀 쉬어가는 측면에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의 부모 자식, 특히나 이제 아버지하고 자식의 관계에는 아버지가 이제 어떤 특별한 법률상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물론 혼인 중에 출생을 하면 당연히 그 출생한 자가 이 아버지가 친자로 추정이 되긴 하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인지해, 저 자식이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인지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인지 청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받아야지, 그냥 둘이 당사자 사이에 친자 관계 맞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서는 친생자 관계를 확인을 해주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제 엄마하고 자식의 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그 명확하게 모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임신과 출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내 애에 대해서 인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확인의 의미 측면만 있는 거지, 그거 자체가 엄마가 출산을 하면 그 아이와 엄마 사이에 모자 관계가 바로 성립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문제는 대리모 계약인데, 대리모 계약은 한국 자체에서는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사례가 뭐가 있었냐면, 남편의 정자와 그 부인의 그 난자하고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자궁이 좋지가 못해서 이제 출산을 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른 대리모의 자궁을 빌린 거죠. 자궁을 빌려서 애를 출산을 했는데, 그 애를 미국에서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출산을 하면은 미국에서도 출생증명서를 작성을 하는데, 모자 관계 같은 게 이제 출산에 의해서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작성된 출생증명서에는 엄마가 대리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한국에서 우리 자식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생신고를 하는데 그 출생증명서를 첨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엄마 이름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부 사이에 엄마라고 기재한 사람하고 이름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이걸 보고서는 그 불수리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불수리 처분이 적법하냐 안 적법하냐 이걸 다퉜겠죠. 당연히 아버지 측에서 불수리 처분을 당한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의 생물학적 부모가 나하고 내 와이프다. 단지 그 대리모는 그 자궁만 빌렸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얘는 우리 자식이 맞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 법령 체계 안에서는 모자 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대리모가 엄마가 아니더라도 출산한 사람은 대리모이기 때문에 이 출생증명서에 있는 엄마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수리 처분한 거는 적법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부분을 언급한 그런 평석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데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 가다가 뭐 연예인들이 부모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고초를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런 거와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아버지의 정자와 그런데 이제 어머니 난자가 좋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대리모의 난자하고 수정을 해서 대리모의 자궁을 빌려서 그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 대리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모가 8천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 출산하고 나면은 더 이상은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그 대리모가 아이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계속 그 부부한테 돈을 주지 않으면 뭐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해서 그 부모가 원래 주기로 한 8천만 원 뿐만 아니라 수십 차례에 걸쳐서 돈을 뜯겨가지고 5억 이상을 돈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도 그 엄마가 또다시 대리모가 또다시 돈을 6억 5천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공갈 혐의로 고소를 했겠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이 대리모가 인터넷에다가 그런 비밀을 폭로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비밀이 또 폭로가 돼서 대리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부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소 후에 또 그 출생한 아이를 상대로 해서 얘하고 나하고 친생자 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친생자 관계 전부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하고 그 양모를 상대로 해서는 저 여자는 아이하고 친생자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그걸 존재를 부인해달라라고 하는 소를 제기를 했어요. 당연히 이 양모라는 분도 그 대리모 계약이 체결된 사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난자가 이 대리모의 난자라고 하는 부분을 다투는 바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친생자라고 신고를 했다라고 해도 실제 친생자가 아니지만 어떤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라는 신고를 했다라고 해도 그건 입양으로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양친자 관계가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를 부인해 봐야 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래서 각하를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출산에 의해서 모자 관계가 생성이 되고 또 얘는 또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대리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심, 1심이나 항소심이나 다 친생자 관계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점이 아이한테는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전에 이 대리모의 행위를 보면 결국은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돈 욕심에 이렇게 친생자 관계를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아이가 또 이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법제 상황에서 모자 관계는 출산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연적인 관계는 맞다. 그런데 과연 부모 자식 관계의 관계를 확인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다. 근데 과연 이 대리모가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아이 입장에서도 이 대리모를 엄마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맞느냐라고 보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전에 내내 돈만 요구를 하고 아이 양육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은 없다. 그 다음에 이 돈을 주지가 않으니까 양부모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서는 이 그 대리모가 아이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인터넷에 폭로를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소까지 제기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아이가 한국에서는 살기 어렵다라고 해서 미국까지 갔다. 그런 점에서는 과연 아이의 복리 입장에서 이 엄마한테 그 친생자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게 맞냐. 이거는 이 대리모 엄마의 속권 남용이다. 그래서 항소심이 이 속권 남용이 있는지 다시 판단하라 해서 되돌려 보냈어요. 아마 항소심에서는 속권 남용이 인정돼서 친생자 관계를 인정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과연 나의 어머니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대리모, 그게 자궁을 빌렸던 아니면 자궁만 빌렸던
난자를 빌렸던 그 출산에 의해서 모자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자의 복리를 고려를 해서 속건 남용 때문에 대리모 출산으로 인해서 대리모하고 그 출생한 아이의 그 모자 관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이의 향후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는 좋지 않을 경우에는 속건 남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은 누가 나의 어머니인가 라고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잡아봤습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